자, 김지욱 전 대변인.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재명 대표가 너무 많은 재판을 지금 받고 있어서 본인 사실 재판하고 당무 챙기기는 것도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변호사도 굉장히 많겠죠. 현재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19명 정도의 변호인과 함께 하고 있는데 어쨌든 선거법 1심에서 본인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너무 다른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변호사를 좀 바꾼다거나 아니면 추가를 한다거나 등등의 작업이 필요할 걸로 보이는데 사실 로펌의 변호인을 쓰기에는 너무 비싸기도 하고요. 또 로펌이 또 이런 정책 사건에 또 휘말리는 게 싫어서 맡기를 좀 꺼려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럼 어떤 사람으로 좀 보강을 좀 해야 된다고 보세요? 글쎄 뭐 굳이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어디 하고 뭘 어떻게 하겠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지 않고 있어서 뭐 자세히는 알 수 없습니다만 제가 뭐 생각 가능한 부분을 본다면 지금까지 너무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과 그쪽에 대해서 대응 전략을 너무 하나로 가져갔다. 네. 뭔가 다양한 방식으로 체크해 볼 부분을 놓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좀 뭔가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사람들, 이를테면 뭐 지금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그 변호인단이 뭐 당에서 변호인단으로 활동하시다가 당에 들어오신 분들도 이제 배지를 예. 이번에 이제 국회의원이 되셔서 들어오신 예. 분들도 계시는데 그분들 외에도 당에 다양한 이 법률가들이 있습니다. 많죠. 그러니까 그동안 같이 해왔던 분들이 보지 못하고 미처 챙기지 못했던 부분까지 좀 꼼꼼히 봐야 될 필요가 이제 있다. 특히나 선거법 관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재명 대표와 당이 기대했던 건 너무 다른 결과가 예. 나왔고 특히 이 결과가 그대로 굳어진다면 당에서도 434억이라는 막대한 금액을 국가에 또 반납해야 그렇죠. 되는 이런 상황이 생겼지 네.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그동안 우리가 주장했던 부분이 잘못됐다기보다는 이 부분 외에도 지금 이번에 1심에서 재판부가 판단한 그런 부분들이 어떤 쪽으로 그 정합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실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당내에 레드팀 같은 역할, 예. 우리가 미처 보거나 봤지만 무심결에 흘려보냈을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꼼꼼하게 챙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같이 해보자라는 것인데 지금 뭐 당에는 지금 함께 했던 이 법률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그리고 이게 이제 법률적인 부분도 있지만 이 법률이 어떻게 해석되느냐 하는 예.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대학에 계시는 교수님들이라든지 이 법학 관련된 예. 부분들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이론적 토대를 또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지난번에 한번 또 토론회도 열렸어요. 예. 그런 다양한 방식이 함께 이번에도 동원되고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송영 대표, 요즘에 법조인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면서 수임도 굉장히 경쟁이 심하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 한번 경찰서 가서 같이 가서 조사받고 서류 한번 검토하는데 최소 금액이 300만 원이래요. 근데 이재명 대표는 지금 오랜 기간 재판돼 있고 여러 가지 재판이고 지금 19명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다면 그 비용이 정말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이 비용을 과연 이재명 대표가 오롯이 혼자서 부담할 수 있는 금액이 됩니까? 물론 일단 이재명 대표는 본인 스스로는 그렇게 밝히고 있죠. 내가 부담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본인의 재산도 감소했다. 예. 특히나 2021년에 경기도 국정감사장에서 그런 부분을 답변하긴 예, 했습니다. 그거 저희가 영상 준비했으니까 그럼 그거 듣고 이야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수사 과정, 그다음에 1심, 2심, 3심 재판 3번, 헌법재판소, 헌법소원까지 이 5건의 재판을 했고요. 여기에 선임된 사람은 개인 4명, 법무법인 6곳입니다. 총 14명이고요. 저는 변호사비를 농협하고 삼성증권 계좌로 다 송금했고 그 금액은 2억 5천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다 사법연수원 동기거나 대학 친구, 법대 친구들 이런 분들이어서 저는 2억 8천 몇백만 원 낸 것도 너무 저한테는 큰 부담입니다. 그런데 이런 데면 400억 변호사비 줬다는 얘기를 비교하시는 건 옳지 않은 것 같고요. 예, 본인이 주장했던 것처럼 2억 8천, 14명이 2억 8천인데 지금 19명이고요. 더 많고요. 뭐 그동안 또 세월도 지났을 테니까 더 큰 비용이 들 것 같단 말이죠. 뭐 본인이 어쨌든 저렇게 변호사비를 직접 냈다고 주장을 예. 하시니까 그 입장은 제가 존중합니다만 저 경기도 국정감사장의 발언이 있고 나서 바로 이틀 뒤에 뭐가 있었습니까? 백현동 관련 허위사실 공표 1심 유죄받은 그 발언이 바로 저 경기도 국정감사 답변 과정에서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여러 가지 말에 대한 신뢰값은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상당히 저하되어 있는 상태다.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는요. 지금 변호인 숫자를 늘리거나 새로운 변호인단을 보강하기보다는 오히려 저런 식으로 할 거라면 차라리 변호인단 숫자를 줄여서 본인의 재산이라도 지키는 게 낫다고 봅니다. 왜냐면은요. 지금 무슨 뭐 보수 성향의 변호인단을 보강한다 또는 뭐 전관 출신을 보강한다 그런 얘기가 들리는데 저 위증교사 같은 경우는요. 예를 들면 대단히 간단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증거와 기록을 한번 보면 어떻게 해야 될지 통상적인 변호사라면 결론이 나오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왜 지금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곤경에 몰려 있습니까? 아마 어떤 변호인이 와도요. 이재명 대표 본인의 입장이 바뀌지 않으면은 최선의 전략을 구사하기 어려울 겁니다. 누가 이재명 대표에게 지금 이제라도 혐의를 시인하십시오. 그리고 반성문 내고 법정에서 재판부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십시오. 이걸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의뢰인을 이기는 변호인이 궁극적으로는 없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재명 대표는 본인의 생각이 바뀌지 않는다면 차라리 변호인 숫자를 줄여서 재산이라도 지키는 것이 낫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민주당에선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재판과 관련해서 변호사 비용을 당비로 지원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자칫하다간 400억 원이 넘는 돈을 국고에 환수시켜야 하기 때문이겠죠. 자, 목소리 준비했습니다. 당에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하는 것 자체도 그래서 더 문제가 없다 생각합니다. 개인 변호사 비용까지 지금 지급하겠다고 검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반대로 이재명 대표 개인 책임이니까 당에서는 434억 원을 도로 국고에 반납할 의무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그 주장 자체로 서로 모순되기 때문에 성추행 부장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에서 도와주는 겁니까? 아니면 이재명 대표가 알아서 비용을 조달하는 겁니까? 일단은 지금 검토하고 있는 차원이고 알고 있고요. 왜냐하면은 여러 가지 재판 중에서 특히나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가 이제 당이 434억 원을 뱉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선거 때 쓰였던 돈이 이재명 대표 개인에게 보전된 것이 아니라 당으로 보전된 겁니다. 그러니까 당 차원의 선거를 치른 것이기 때문에 이 비용을 뱉어내야 되는 재판이라면은 우리 당이 함께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지금 유권 해석을 맡겨놓은 것이고요. 그 아마 당을 운영하는 비용에는 회계 처리가 분리되어 있는데 당원들이 자발적으로 내는 당비가 있고 국가에서 지원을 받는, 정부에서 지원을 받는 국고보조금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세금으로 그런 변호사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부적절하지 않겠냐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당비 차원에서 당원들이 우리 당을 지켜야 되지 않겠냐라는 자발적인 그 충성심에서 낸 그 당비로서는 괜찮지 않겠냐는 차원에서 지금 유권 해석을 받고 있는 것이지 아직까지 뭐 결정된 것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만 아까 전에 이재명 대표가 그 국정감사장에서 한 발언이 지금 1심 유죄가 나왔다고 해서 지금 본인의 돈으로 지금 변호사비 반납한 것 내고 있는 것 예. 이 발언조차 막 신뢰성은 떨어진다라고 지적하는 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발언인데 이런 발언들은 좀 조심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어쨌든 본인의 변호사 비용과 관련해서는 본인이 저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당시에 변호사 비용 수백억이 아까 얘기 나온 것처럼 큰 돈이 있었는데 누군가 대납해줬다. 이 사실은 사실 아무 일도 없는 걸로 지금 지나간 상태입니다. 자, 변호사비를 당비로 지원했을 때 문제점. 정치자금법 기부행위 위반 소지가 있고 업무상 배임 횡령 소지가 있고 형사소송의 보조 참가 불가 이 등등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유권 해석을 지금 의뢰해 놓은 상태인데 어떻게 결론이 나올지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송영훈 대변인 보니까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소송 비용 등의 지출 2024년 6월 선관위 정치자금 회계 실무 중. 자, 요 내용이 어떤 건지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저게 뭐냐면요. 2005년부터 중앙선관위의 유권 해석이 매우 일관되게 확립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국회의원들이 예를 들면 당선되고 나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본인의 정치자금 계좌에서 그 변호사 비용을 지출해도 되는지 이것에 관해서 그동안의 중앙선관위에 질의했던 정치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최초의 사례가 2005년에 열린우리당 백원우 의원이고요. 백원우 의원에 대한 중앙선관위원장 유권 해석을 계기로 이 실무가 확립되어 있습니다. 즉 최종적으로 무죄를 받거나 무혐의가 되는 경우에는 정치자금 계좌에서 변호사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적법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모두 다 정치자금 부정 지출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민주당이 일단 당비로 아까 조금 전에 국고보조금과 분리해서 얘기를 하셨습니다만은 네. 당원들이 낸 당비를 통해서 지급하더라도 그 부분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그 이전에 대법원 판례가 또 있어요. 우리가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자나 임원이 그 법인이나 단체의 직무와 관련해서 형사재판에 넘겨지더라도 그 변호사 비용을 법인이나 단체의 돈으로 지급하는 것은 횡령죄가 됩니다. 단 예외는 어떤 경우냐면 그것이 법인이나 단체에 관한 적법한 업무 수행으로 인한 경우일 때만 예외적으로 허용이 되는데 이 적법한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무죄 판결이 나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 이외의 경우에는 모두 다 횡령이 됩니다. 예, 무죄 판결을 받아야지만 가능한 것이군요. 어쨌든 이재명 대표
정치적으로도 법적으로도 또 금전적으로도 굉장한 지금 백척간도 위기에 서 있습니다. 내일 선거 결과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의 여러 희비가 엇갈릴 것 같습니다.